안녕하세요. 조용한 생각 60일 장직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벌써 2월이야?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눈 깜짝하니 주말이네. 우리는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 하루가 너무 빠르다고 말합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을수록 이 속도감은 거의 공포에 가깝게 빨라지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똑같은 24시간을 살았는데 그 하루를 아주 길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내가 도대체 뭘 했지? 하며 허무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평생 장부를 들여다본 회계사입니다. 회계에서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간 안에 무엇이 기록되었는가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밀도에 대해 회계사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신이 주신 유일하게 공평한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니까요. 회계적으로 보면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양퀀터티은 공평하지만 질퀄러티은 전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업 감사를 나가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봅니다. 어떤 회사는 장부의 거래 내역이 빼곡합니다. 직원들이 밤새워 일하고 회의도 하루에 10번씩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산을 해보면 남는 이익이 없습니다. 밀도가 낮은 회사죠. 반면 어떤 회사는 겉보기엔 조용해 보입니다. 야근도 별로 없고 서류 더미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까보면 거래 하나하나가 굵직하고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밀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하루를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이익이 남는 장부였습니까? 아니면 거래처만 왔다 갔다 하다가 기름값만 날린 장부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회계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왜 삶이 나아지는 느낌이 없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전표만 많이 끊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장부의 기록은 잔뜩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전화를 했고, 유튜브를 봤고, 걱정을 했고. 행위는 가득 차 있는데 정작 내 인생의 자산이 되는 알맹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회계 용어로 말하면 비용 익스펜스만 발생하고 자산 에셋 취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썼다는 느낌과 시간을 쌓았다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일시간의 회의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10분 동안 바라본 시간. 물리적 시간은 회의가 6배 길지만 시간의 밀도는 그 10분이 100배 더 높습니다. 바쁜 것에 속지 마십시오. 바쁨은 때로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장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집중력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본 제 생각은 다릅니다. 밀도는 집중이 아니라 선택과 삭제에서 옵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도 하고 싶고 저 사업도 놓치기 싫어서 자원을 찔끔찔끔 분산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10가지 일을 처리하려다 보면 그 어떤 일에도 깊이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냥 처리하는데 급급해지죠. 시간의 밀도를 높이려면 과감하게 장부에서 항목을 지워야 합니다. 의미 없는 술자리, 습관적으로 켜두는 TV, 남 험담하며 보내는 시간. 이런 불량 채권 같은 시간들을 대손 처리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나에게 진짜 중요한 딱 한두 가지에만 내 영혼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고밀도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화살처럼 간다고들 하죠. 어릴 땐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갑니다. 과학자들은 뇌세포가 늙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회계적 관점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싶습니다.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없어서 뇌가 편집해버린 겁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게 처음입니다. 첫 입학, 첫사랑, 첫 여행. 뇌가 기억할 사건이 많으니 장부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익숙한 일들의 반복입니다. 회계로 치면 매달 똑같이 나가는 고정비나 자동 이체 내역과 같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꼼꼼히 안 봅니다. 그냥 넘기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아, 이거 아는 거네 하고 기억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니 1년이 통째로 편집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낯선 일을 저지르십시오. 안 가본 길로 산책을 가고 안 읽던 종류의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전표가 입력되어야 시간의 밀도가 다시 촘촘해집니다. 저는 요즘 잠들기 전에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4시간 중 자산으로 남길 만한 건 무엇이었나? 거창한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의 향기를 온전히 느꼈다면 그 10분은 밀도 높은 자산입니다. 아내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췄다면 그 순간은 영원히 남을 자본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걱정만 하느라 쓴 시간, 남과 비교하느라 쓴 시간은 전부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멸됩니다. 시간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도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저축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나 길었습니까? 가 아니라 얼마나 지냈습니까? 내일은 시간을 억지로 늘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진심을 조금 더 꾹꾹 눌러 담으십시오. 그렇게 밀도 있게 채워진 하루들이 모여 단단하고 깊이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 제7편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이 의미 있는 흑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생각 61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